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 종사자 안전관리 온 배포 사업 소개하게 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한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 종사자 온 사업은 돌봄 종사자들이 어르신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에 앞서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168명 가운데 267명이 대상자로부터 성적인 말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수치상으로 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10명 중 2명 내지 3명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는 부분이어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3,301명을 대상으로 광역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성폭력 피해 및 부당 업무 요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8%인 987명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6%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의 경험이 있다. 42%는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1:1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기사나 조사 결과처럼 성적 행위라든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들이 오간다면 돌봄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돌봄 종사자가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서비스 이용자 또한 문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더욱 반복되고 강도가 더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매개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관리 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제작과 배포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전관리 매뉴얼과 교육 영상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사자에게 사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례의 과정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TF 회의를 통해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전문가 감수를 통해서 제작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최종 제작된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노인 성교육사를 통한 종사자 교육을 진행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단계로 안전관리 매체 활용도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조사를 진행한 뒤에 매뉴얼 제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 경기도의회, 서비스원, 도주무관, 실무자가 모여서 TF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사례에 기반해서 돌봄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서 넓은 범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상위 기관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추후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종사자가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핸드북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내용 안에는 수행기관에서 고충으로 이야기한 성희롱, 부당 업무, 호칭 사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 한 장짜리 홍보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 주무관들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지로 배포해서 현재 지자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돌봄 종사자가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서비스 이용자한테 교육 목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도 수행기관에서는 돌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책자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전달한다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한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행기관 107개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표현해줬으면 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성적 발언 및 폭언의 예를 들면 탈이나 노출, 성인물 시청, 퇴근 후에 데이트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고 무리한 요구에 보면 돌봄 종사자의 차량을 당연하게 탑승 요구를 한다든지 베란다 청소 등의 요구나 그 외 호칭을 야, 너라고 표현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수행기관의 고민들을 잘 담아서 각각의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이용자 편과 종사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용자 편의 경우 성희롱과 퇴근 후 연락 등의 그런 상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알려주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돌봄 종사자 편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가 조금 더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를 어르신의 목소리처럼 더빙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좋고 생생하게 현장을 반영했다라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오래 영상 시청이 어려운 분들도 짧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안전관리 영상이 6분인데요. 아무래도 6분의 영상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례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점이 아무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에서는 이 매뉴얼을 활용해서 개별적 사례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근무하는 광역지원기관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만을 응대하다 보니 실제로 매뉴얼이나 영상의 전달이 우리 수행기관들로 국한되어 있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러한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유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 그리고 서비스원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면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매뉴얼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21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 107개소 종사자 431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체 활용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에 해당하는 402명이 안전관리 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72%에 해당하는 321명이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빈도는 6명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직위별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지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활지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뒤 전담사회복지사 관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 매체 도움 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관리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이 데이터는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매뉴얼의 활용도와 실질적 도움 여부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사용 빈도와 만족도의 조사 결과들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안전관리 매체가 현장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 위험에 대한 기관 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매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리자들과 적극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 매체가 왜 긍정이라고 응답했는지의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1순위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이용자의 인식 개선 효과, 위험 상황 예방 효과 순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안전관리 매체가 해결책으로 잘 작용했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0분이 경과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와 홍보에 따른 성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교육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네, 저희의 향후 계획으로는 수행기관의 유형별 세부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매개체를 활용하는 기관들을 모니터링해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정담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돌봄 종사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돌봄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